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가끔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는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에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땅이 열을 받아서 따뜻해진 아래쪽 공기와 하늘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제법 많은 양이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다 씻겨 나가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별내시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 소식은 없고요. 구름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오늘 구름 많겠는데요.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내일도 경북 남부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어제 개장했습니다. 다른 24개 해수욕장도 순차적으로 개장할 계획인데 자갈밭으로 변한 월포 해수욕장에 유실된 백사장도 복원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190만 명의 피서객이 찾은 도심 속 해수욕장으로 인기를 끈 영일대 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에는 수영 가능을 의미하는 노란색과 위험을 나타낸 빨간색의 부표가 띄워졌고 구조대도 모터보트로 인명구조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성급한 피서객은 바닷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물도 별로 차갑지도 않고 딱 좋았고 물도 깨끗하고 정말 수심도 딱 알맞아서 만족스러운 수영했습니다. 바다시청에는 안전관리자와 해경, 보건소 직원이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시군은 편의와 놀이시설을 보강하고 다양한 축제로 피서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래설매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포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을 하고 바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코인 샤워기를 설치해서 지난해 태풍으로 모래가 유실돼 자갈밭이 된 월포 해수욕장에도 2억 원을 들인 결과 유실된 백사장이 복원됐습니다. 또 바다시청과 화장실 등을 보수하고 있는데 오는 15일까지 개장 준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영일대를 제외한 포항 지역 나머지 5개 해수욕장은 오는 25일 개장하고 경주시와 영덕군, 울진군의 19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해는 인명구조 장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 예산을 20% 늘렸습니다. 또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520만 명의 피서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4년 동안 수산물 교역 적자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4년 차인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은 2억 3,500만 달러로 FTA 이전보다 23%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은 47%나 늘어나 86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수입의 경우 명태와 바닷가재, 넙치, 대구가 크게 늘어났고 수출은 김과 오징어, 굴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목재를 사용한 실내 환경이 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북대 연구팀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실험용 쥐를 4주 동안 국내산 소나무와 잣나무, 낙엽송, 편백나무에 노출시킨 결과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의 유발인자인 혈중 면역 글로불린 E의 농도가 51%까지 낮아져 목재의 항아토피 피부염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 알레르기성 염증과 천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비 45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에 24개 지자체가 뛰어들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시가 유일하게 유치 신청을 했는데 신라 설화에서 독립오걸로 이어져 온 한국문학의 발상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향가와 시가문학이 탄생했고 원효대사와 설총, 채치원까지 경주는 한국문학의 발상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또 삼국사기가 발견된 보물 413호 동락당에서는 회제 이연적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고 경주 남산에서는 김시섭이 한국 최초의 서사문학인 금오신화를 지었습니다. 한국 시가문학의 뿌리는 신라의 향가에서 시작이 되었고 바로 신라의 많은 신화 전설 민담이 우리 오늘날의 한국 소설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문학의 두 거목인 동리와 모골의 고향으로 경주에는 이들의 유품을 모은 문학관이 있고 청마 유치원을 기린 청마 백일장이 40년 가까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정부가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지로 경주가 최적지라는 주장에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주시는 한국문학관 건립 예정지로 이곳 엑스포 공원 내 15,000여 제곱미터의 시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회의장인 하이코와 보문단지의 숙박시설, KTX를 통한 편리한 접근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주가 갖고 있는 그 조건들이 교통, 그다음에 회의장, 숙박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경주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제 팬클럽 대회와 세계 한글 작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주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문학인들이 함께 교류하는 장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후보지 24곳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쯤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주시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도 102헥타르의 팥 생산 재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된 팥들은 지난 2001년부터 전량 황남빵에 공급되면서 농가와 생산업체 간의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380여 농가를 대상으로 팥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 서봉총 발굴 과정에서 유물이 없는 1m 높이의 성토층 제거를 위해 13일부터 중장비 투입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거할 성토층은 지난 80년대 서봉총 고분공원 조성 과정에서 외부에서 반입된 2천여 톤의 토사로 막대한 양 때문에 인력으로 작업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중장비를 투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포스텍 등 지역 R&D, 연구개발 기관에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의 성과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텍과 포항 테크노파크 등 포항의 R&D, 즉 연구개발 기관은 13곳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들 기관의 예산과 매출 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난 1조 3,400억 원에 이르고 포항시의 예산 투입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포항시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이상 투입되지만 지역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의회 백강원 의원은 수소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과 아태 물리센터 지원 사업 등은 포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는 적었고 제4세대 방사강 가속기 지원 예산도 건물 신축과 장비 구축 등에 사용돼 지역 기여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연구 실적 향상과 국비 확보에 주력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R&D 기관의 지역 기여도 약속 등 법률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기술 지원하고 기술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녹아있지 않다, 결과물로.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 왜? 국비 사업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데 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은 국비로만 진행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포항시는 지난 15년 동안 예산이 늘면서 기업 수와 인력 등은 두세 배 성장했고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R&D 기관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으로 우리 시와 시의회가 함께 포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R&D, 즉 연구개발의 성과 향상과 지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선 포항시와 R&D 기관들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가 포항상공회의소를 통해 결정하는 외주 파트너사 대표자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주사 대표는 외주사 임원으로 2, 3년간 경력을 쌓은 뒤 선임되고 기간은 4년에서 최대 6년이며 후보 선임은 포항상위 회장을 위원장으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상위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현재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57곳 가운데 지역의 추천 회사는 4곳이며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포항제철소 지원업체 장원의 후임 대표는 이달 중순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 대책과 연계해서 미세먼지 대기오염 경보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천연가스버스 31대와 전기자동차 110대를 보급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 차량을 700대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단속하고 대기오염 측정망을 시군에 확대 설치하는 한편 미세먼지 이행 추진 TF팀을 구성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경북대가 최근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는데요. 이 밖에도 일부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 전공서적 표지가리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등 이딴 무리를 일으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대 A 교수는 심학봉 전 국회의원과 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 전에는 B 교수가 국가연구개발지원금 가운데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C 교수는 정부 사업비를 쓰면서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또 다른 교수 2명은 다른 사람이 쓴 전공서적을 그 표지만 받고 출간한 이른바 표지가리 혐의로 적발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이들 가운데 1명은 해임하고 2명은 직위 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징계 요청을 해놨고 어차피 형사에서 하여튼 기소해서 재판 진행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판 결과를 보고 재판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징계를 하겠습니다. 현직 교수가 로스쿨 응시생 부모인 변호사가 로스쿨 교수를 만나 입학 청탁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된 부정입학 의혹은 경찰 내사와 자체 조사에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교육부 조사에서는 전형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북대가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과 표지가리 같은 이딴 무리를 일으키며 거점 국립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시 남구 대도동 대해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새로 생깁니다. 다목적 강당은 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상 1층, 연면적 824제곱미터 규모로 건설 중이며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강당이 준공되면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장소로 활용됩니다. 포항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제2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염도개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우선 대형 급식소 12곳에 염도계를 대여해 나트륨량을 집중 관리하고 센터가 관리하는 다른 급식소에 대해서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포항시 제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130여 곳의 급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습 가뭄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양수장이 무용지물로 방출해 있습니다. 하천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인근의 논에는 물이 없어서 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봉화 무랴댐에서 방류한 물이 동네 하천으로 흘러내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하천엔 늘 물이 넘칩니다. 바로 옆 양수장은 이 하천의 물을 양수해서 1km 정도 떨어진 윗마을로 보내는 장치입니다. 설계대로라면 이 양수장에서 퍼올린 물이 송수관로로 흘러야 합니다. 윗마을 송수관로, 물은 흔적도 없고 마른 먼지만 날립니다. 양수장은 가동되는데 정작 송수관로에는 물이 없는 겁니다. 안에 공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지 관로 속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물 한 방울 보낼 수 없는 양수장이 3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원인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수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논 면적은 20헥타. 그런데 양수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물이 부족해서 뭐가 잘 자라지도 않고 일부는 갈라져 가지고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물이 부족하니까 어떤 농가에서는 집에서 먹는 식수를 논에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도 때이른 더위에 논물은 대기 바쁘게 말라버리고 거북등처럼 바닥이 갈라진 논엔 못포기가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이 투입된 이 양수장은 지난 2011년 말 준공됐습니다. 올해로 5년째 이 양수장은 단 한 번도 농업용수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네, 어제는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에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땅이 열을 받아서 따뜻해진 아래쪽 공기와 하늘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제법 많은 양이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다 씻겨 나가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레시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 소식은 없고요. 구름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오늘 구름 많겠는데요.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내일도 경북 남부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